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먹원의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신토익에 대해서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토익 수험생들이 그냥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빠르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요. 일단 루머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토익 시험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시행령이 나왔고요. 시험은 2016년 5월 29일에 첫 시험에 행해진다고 하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채 시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년 초 공채 시즌은 치르고 나서 시험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시는 토익 공부에 집중을 하셔도 되고요. 내년 초 공채 시즌이 끝나면 조금 더 접근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R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RC 부분의 변형이 되는 형태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접근법,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내일 또 우리 저희 두 남자 토익의 이르겸 강사가 AC 부분을 설명드릴 거니까 그것도 꼭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변경되지 않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문항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100문제씩 총 200문제고요. RC 100문제, LC 100문제가 될 겁니다. 자, 문제 풀이 시간도 변함이 없고요. LC 45분, RC 75분, 그리고 총 120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풀이 시간이 변동이 없으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안 좋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는 2시간은 조금 더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점 990점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마킹제 마킹하는 방식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로 인지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성적 분석 부분이 되는 것이 하나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abilities measured라고 해서 LC 부분의 성적 부분이 분석이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우리 이르겸 강사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변형되는 RC 문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기존 토익과 바뀌는 시험에 대해서 유형을 분석을 해놨고요. 일단 파트 5는 똑같이 단문제, 단문 빈칸 공란 채우기를 같이 유지가 될 거고요. 변형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101번에서 140번까지 40문제였는데 16년에 바뀐 신토익에서는 30문제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뭐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싫어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유형에 따라 있겠죠. 빈칸 채우기 문제가 너무 싫었다면 더 좋을 것이고요. 뭐 어려웠다면 더 그죠? 싫었다면 좋을 것이고 좋아했었다면 좀 안 좋겠죠. 그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빈칸적인 문제가 준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토익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통 파트 5나 6는 거의 다 맞고 독해에서 사실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파트 5의 개수가 줄어버리니까 독해에 좀 더 어떤 검정 기준의 어떤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됐기 때문에 중급자 이상 되신 분들께는 좀 더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달을 드리겠고요. 문제 유형에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어휘 문제. 왜 그러냐면 오늘 또 변형되는 시험의 유형이 나왔는데 파트 5의 문제는 따로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다는 소리니까 문제 개수가 준다는 것만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가장 크게 변화가 오는 것이 바로 파트 6 부분인데요. 자, 파트 6는 최근에 토익 시험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형이 어떻게 변해지고 있냐면 빈칸 앞뒤만 보고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6도 전체 지문을 다 읽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최근에 나오고 있었는데 바뀌는 시험의 유형 자체가 그거를 반영해서 전체 문장을 해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 형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문항의 개수도 달라지고요. 원래는 3문제씩 4개의 지문이 있었는데 4문제씩 4개의 지문으로서 16개의 문제가 파트 6에 포함이 될 거고요. 아주 확실히 바뀌는 건 뭐냐면 어떤 게 추가되냐면 지문 안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보기에 문장이 4개 나와 있어요. 문장이 4개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이 지문 안에 어떤 빈칸에 잘 어울리는 문장이 무엇이냐
라고 고르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문장을 다 읽어보시고 가장 어울릴 만한 문장을 본문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말은 뭐냐면 지문을 다 읽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Part 6도 꼼꼼히 해석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수능을 보신 분들은 수능 외국어형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 문장이 문단, 본문 안에 어떤 부분에 어울릴 것인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토익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수능을 치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익숙한 유형이 될 수도 있고, 좀 오래되신 분들은 그동안 토익 공부에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6에서 또 변별력을 많이 요구하는 유형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문을 독해하는 독해 능력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독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개수는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원래는 문항으로 보자면 28문제, 20문제, 48문제였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29문제, 25문제니까 총 54문제 문항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변별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의 변형 형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 ETS 홈페이지, ETS의 담당자들이 이제 영어로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긴 지문보다는 어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중 이사나 뭐 실상 생활에서 이메일이나 어떤 서신보다는 뭐를 많이 써요?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 지문 안에도 그런 메시지나 어떤 그런 단문 패스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좀 짧아진 것들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은 뭐냐면 짧아지면 우리 사실 카톡 같은 거에서는 줄임말도 많이 쓰잖아요. 줄임말이나 뭐 은어도 많이 쓰는데 그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문장 유형에서 지문이 좀 짧아지는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신유형 토익에서 또 가장 혁신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 토익에서는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이중 지문이죠. 181번에서 200번까지 있었던 이중 지문인데 이 지문은 사실 많이 틀리셨습니다. 근데 바뀌는 지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3중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3중 지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문을 3개 보여주고 그에 관련해서 문제가 5개 나온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변별력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능력을 많이 요할 건데 뭐 긴 지문이 3개 연달아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예시로 나온 문제를 봤더니 광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쇼핑 카트, 예를 들어서 뭐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장바구니 담은 거 그런 표가 하나 나오게 되고 그 밑에 이제 이메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광고, 쇼핑 카트, 이메일 이런 식으로 연계지어서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지문을 3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긴 지문이 3개 나올 것이다 라는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쨌거나 3개 지문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문을 많이 접해보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 지문에서도 포함되는 게 뭐냐면 아까 Part 6에서 말씀드렸던 수능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본문 안에 어떤 자리에 어울릴 것인가 라는 어떤 수능 유형의 문제도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RC 부분 변경된 특징을 정리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독해에 대한 검정 부분, 독해의 변별력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빈칸 앞뒤만 보고 단어의 형태만 보고 풀리는 문제, 독해 문제도 뭐 주제는 앞부분, 그죠? 그 다음에 뭐 세부사항은 중간 부분,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를 꼼꼼히 해석하셔서 내가 골라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지 않고 부분만 읽다 보면 실수해서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독해 실력이 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지문을 좀 보셔야 되고요. 도표나 서식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거기 때문에 어떤 지문, 본문과 도표를 연결지는 유형의 형태도 많이 연습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RC 부분의 변경된 특징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RC 시험 시간 75분의 시간의 변화는 없으나
체감 시간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해 양이 늘 거기 때문에 체감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자, Part 5는 빈칸 채우기 문제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어를 모르면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단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철저하게 공부하셔서 줄어든 30문제를 최대한 빨리 푸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푸시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Part 6와 Part 7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독해 부분은 확실한 것은 시간이 많으면 꼼꼼히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확보하셔서 빨리 풀고 여기를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승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공부하셨던 것처럼 문법과 어휘도 좀 더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가셔서 독해 지문도 다양한 지문을 접해서 확실하게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 두 남자 토익에서는 사실 정규 그 수업 시간에서도 RC 시간에는 문법 그리고 어휘도 강의하지만 독해 부분도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하는 것 중에 구분 필독법이라고 있습니다. 구분 필독법은 무슨 말이냐면 구간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읽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구간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읽고 빨리 독해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특강 시간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가 좀 더 중요해지는 신유형 토익에서는 좀 더 유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바뀌는 시험, 일단 확실한 것은 뭐 2006년에 토익 시험이 한번 바뀌었을 때도 초반엔 많은 혼동이 왔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됐었는데 이번 바뀌는 신유형 토익은 저희 두 남자 토익에서는 그런 어떤 혼란이 없게끔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전달드렸으니까 감안하시고요. 앞으로 토익 공부에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